안녕하세요. 아단줄 실록입니다. 하이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다음 주부터 모바일 검사 공고가 시작돼서 기념으로 라이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기간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 모바일 검사는 항상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남녀노소 누구나 이 공고 제품 가지고 모바일 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6개를 구매를 해서 저희 식구가 5가족이거든요. 그래서 5명은 무조건 이제 반년에 한 번씩 모바일 검사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 한 개는 제일 뭔가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추적 검사를 위해서 추적 검사를 한 3개월 뒤에 또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진행 가능하니까 아단줄에 보면 이모 삼촌들도 많잖아요. 꼭 자녀가 없는 분들도 이용 가능하신 거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배송비 5만 원을 더 입금하시면 이용 가능하시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공고글에 그런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하셔서 이번 공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머리카락으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주사 바늘 필요도 없고, 머리카락을 두피 가까운 부분에 조금씩 잘라서 넣으면 되는데, 그 검사지 안에 저울이 들어있기 때문에 측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요. 또 그 머리카락을 자르고 측정하는 방법이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최대한 두피 가까이에 있는 머리를 이제 잘라야 된다. 그리고 한 군데만 자르면 땜빵 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여러 군데 좀 잘 안 보이는 이 뒤통수 부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검사 머리카락을 보낸 다음에는 제 경험으로는 보통 일주일 정도 후에 결과지를 받아봤습니다. 늦어도 2주 안에는 온다라는 거. 그래서 빨리 볼 수 있고, 그 결과지가 이렇게 이런 결과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결과지 보이나요? 네, 이렇게 결과지가 나와 있고, 결과 요약지와 함께 맞춤 영양제 추천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이런 글들을 그 카페에서 종종 보곤 하는데, 사실 그거 함부로 가이드할 수 없어요. 저희는 모바일 검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마다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모바일 검사를 먼저 해보시고 상태 파악하셔서 아이에게 맞는 영양제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카이스님 아이들 검사하신 결과가 따끈따끈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어제 받았어요. 어제 받아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지난번 검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나 열심히 확인을 하고 그러고 왔어요. 알려드릴까요? 네. 지난번 검사 때 저희 리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이 다 빠른 대사인데 지난번에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낮춰졌는데 그게 칼슘 덕분이었던 것 같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들을 굉장히 잘 챙겨서 먹였습니다. 그래서 대사 속도가 되게 낮아졌고, 아이들도 좀 잘 크고 성격도 좀 차분해지는 것 같고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 결과지는 그 대사 속도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딱 변화가 딱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 나트륨 칼륨 이 비율이 기준치에 근접하게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나트륨 칼륨 비율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게 항상 걱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나트륨이 특히 낮은 그런 빠른 대사자들은 이제 구리 부족을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실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 몸에 또는 내 몸에 맞지 않는 영양제를 먹어서, 남들이 좋다는 건데 먹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구리가 부족한 그런 빠른 대사잖아요. 근데 남들 좋다는 고용량 비타민 B군, 그리고 항산화력이 굉장히 좋은 비타민 C, E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연, 막 성장에는 아연이지, 아연 많이 먹이고, 이 세 가지가요 구리 수치를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영양제예요. 실제로 제가 저희 딸이 운동한다고 이 고용량 비타민 B군 막 이런 거로 막 챙겨 먹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사 속도가 38.8이 나왔어요. 그때 이게 뭐지? 생각하고 공부해보니까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빠른 대사가 안 좋은 영양제를 더 섭취하면 더 빠른 대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더 구리 부족이 야기되니까 이제 신체 나트륨 칼륨 비율이 더 안 좋아지고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어서, 저는 이거 정말 영양제 뭐 먹여야 돼요 하면은 일단 대사 속도라든지 미네랄 균형 상태를 먼저 알아야지 추천을 해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예.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모바일 미네랄 검사이고요. 그럼 이번에 NAK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는데,
이게 특별히 그 전에 먹였던 칼슘, 마그네슘 영양제 외에 또 더 하신 게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경 써서 먹였고 아이들도 되게 협조적으로 정말 잘 먹어줬어요. 좀 이렇게 키가 크고 싶은 욕심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특별히 추가된 건 아니고 기존에 먹던 칼슘, 마그네슘이 좀 더 열심히 챙겨 먹었다. 거기에 이제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 조금 강화된 종합 비타민, 그리고 이제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3, K2, 그리고 소화효소제. 소화효소제를 한동안 좀 잘 안 챙기다가 이번 참에 굉장히 잘 챙겨갔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NAK가 낮으면 소화력이 약하다고 아무래도 네, 맞아요. 그러거든요. 네. 특히 소화력이 낮아서 아이들이 고기를 먹이고 싶은데 고기를 너무 싫어해요. 이런 케이스가 꽤 있어요. 그게 보통은 그 NAK가 낮아서 네. 소화력이 안 좋은 애들이 고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효소제는 항상 좀 챙겨 먹이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막내는 사실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신경 못 쓰면 애기 더 빨라집니다. 내사 속도가. 그러면서 이제 나트륨 칼륨 비율이 1 이하예요. 항상 1 이하예요. 아이들이 좀 불안정하긴 한데 좀 신경을 쓰는, 제가 아당줄 한다고 식단에 신경을 쓰는 집치고는 이 비율이 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얘가 4살이 된, 한국 나이 4살이 되면서 너무 간식 같은 것도 노출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나트륨 칼륨 자체가 뭐 전기 에너지를 좀 만들어줘서 전달, 자극 전달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소화액 분비에도 관여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항상 고기 안 먹어, 고기 싫어. 요즘 그런다. 요즘 한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 결과표에 생활이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 생활 습관이 검사표에 그대로 반영되더라고요. 이번에 또 검사 결과지를 받으면서 또 한 번 소름. 항상 받을 때마다 와, 소름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인의 수치가 변화가 좀 컸어요. 네. 인의 수치가 그 중간에 보면 파란색 그래프 안에 들어와야지 그래도 기준이다라고 여기는데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 성장이 좀 더딘 편이에요. 워낙 빠른 대사자고 약간 비만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쓰고 있는데 키가 더딘데 그 수치가 120, 130 항상 120, 130대였는데 이번에 140대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란 선 안에 드디어 들어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희 둘째는 평상시에 140, 150 정도 파란 기준선 안에 들었는데 그 파란 줄이 있거든요. 거기를 뛰어넘었어요. 이번에 180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인이 키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폭풍 성장기고 키가 많이 크는 게 인의 영양. 이게 그 세포 분열을 도와주는 아연이라든지 여러 영양소가 종합 비타민이나 미네랄제를 통해서 잘 공급이 되니까 이게 인 수치가 올라가는 거에도 반영이 되는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키가 많이 컸고 자고 일어나면 쑥 커 있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아이들이 성장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걸 항상 느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정말 그때 받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무슨 이런 거 너무 좋다 하면 사기치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정말 몸소 느끼고 이걸 항상 매번 이렇게 검사했던 거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3명이니까 3명 해가지고 6명의 수치를 보니까 이게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죠. 네. 아이들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제 아까 성인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거 지난번 11월 달에 우리 영상 찍은 거 이후의 상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때 대사 속도가 많이 낮았을 때 저는 원래 느린 대사 체질이라서 느리게 나오는 편인데 그것도 느린 게 과하게 느릴 때 그리고 좀 개선된 느린 대사일 때 차이점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게 그 느린 대사가 좀 개선이 되면서 독성 금속이 빠져나오는 결과를 보여드렸거든요. 그게 이거였어요. 이렇게 독성 금속이 빠져나오면서 느린 대사가 그 지난번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이걸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독성 금속이 많이 나왔다고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몸이 이 대사 속도가 좋아지면서 이제 여유가 생겨서 독성 해독을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4개월, 3개월간 추적 검사를 했거든요. 그 4개월 뒤의 상황을 딱 보여드리면 독성 금속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배출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대사 속도는 더 낮아졌어요. 이게 또 신기한 포인트인데 그 다음 설명을 또 해드리면 요거 다음에 또 3개월 뒤에 보면 이번에는 갑자기 또 더 좋아졌어요. 마이너스 20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60으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20으로 왔어요.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뭔가 그 대사 속도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엔진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엔진을 고장 수리할 때 잠시 고장 수리하느라고 엔진을 좀 낮췄다가 다시 수리하고 나니까 다시 빨라지는 이런 상태라고 비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패턴이
많이 나타나는 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성 금속이 뭔가 쌓인 게 많았고 해독을 많이 하고 나면 다시 조금 대사가 느려졌다가 네. 그게 좀 끝나고 나면 다시 좋아지는. 제 결과지가 정확히 그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 중에 이제 좀 많이 큰 저희 아이들은 청소년이니까 청소년 아이 중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때 좀 상황이 뭔가 외식을 많이 했다거나 아무래도 좀 못 챙겼을 때의 상황. 너무 걔도 약간 빠른 체질이라 빠른 대사자들은 뭔가 그렇게 못 챙기면 더 빨라지거든요. 느린 대사자들은 잘 못 챙기면 더 느려지거든요. 걔는 좀 더 빨라졌었는데 그리고 우라늄이 막 나오고 이랬었는데 걔도 저처럼 3개월, 4개월 만에 수치가 아니라서 굳이 안 가져왔는데 조금 간격이 뛰어서 한 8개월, 뭐 1년 사이에 그 패턴이었는데 걔도 제가 그 방학 동안 좀 더 신경을 썼더니 대사가 더 느려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패턴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보통 저희 청소년만큼 큰 아이가 아닌 산 횟수가 명도가 좀 적은 아이들일수록 이게 그 영양 개선이 좀 더 빨리빨리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18년도부터 이걸 해가지고 거의 한 7년간 하면서 겨우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은 좀 더 사실은 빨라요. 영양 개선만 해주면 금방금방 좋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지는 과정 중에서도 뭔가 좀 나빠지는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쵸. 아니 먹으라는 대로 영양제 다 먹고 식단 관리했는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중독성 막 배출되고 안 좋은 게 배출되고 속도는 더 느려지고 이거 뭐 거짓말 아니야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그 기관별로 데이터를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추이를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상담이 중요하고 이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설명은 저희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고 결과지에 따른 전문 상담은 이제 무료로도 하실 수가 있고 또 전문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느린 대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롱님 항상 그래프 보면은 구리가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혹시 새치 있으세요? 새치는 없어요. 우리 거의 나이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대 중반. 또 이때 되면은 뭐 좀 이르면은 30대부터 지금부터 약간 새치가 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새치가 났어요. 되게 어릴 때 물론 어릴 때 이제 소화비만이기도 했고 인슐린 저항성의 그런 증상들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 떨어지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치가 났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의 대사를 보니까 어릴 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구리가 부족하면 새치가 잘 난대요. 빨리 난대요. 구리. 그런데 조금 이게 신기한 경험일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그 둘째하고 막내가 올 초에 되게 심한 기침 감기, 그러니까 급성 감염으로 인한 그런 기침 감기를 거의 2주 넘게 너무 심하게 감기를 앓은 적이 있었는데 그 감기가 다 나아갈 때쯤 보니까 저희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새치가 한 가닥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급성 감염이 되면 아무래도 체내 미네랄 고갈도 빠를 거고 특히나 구리가 낮은 애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 영향이 아닐까. 근데 지금 한국 나이로 4살인 저희 막내도 새치까지는 아닌데 머리카락 한 가닥이 금발이 됐었어요. 그 급성 감염 시기에? 네, 그 시기에. 둘이 같이 아프고 너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도 구리 부족? 새치? 막 이런 생각이 물론 꼭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미네랄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 신기한 경험이네요. 네. 그러면은 추가로 뭐 할 얘기 더 있으실까요? 빠른 대사자하고 느린 대사자하고 우리가 알잖아요. 차이점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빠른 대사자들은 성격이 좀 급하고 땀이 많이 나고 뭔가 좀 기름지고 피지 분비가 왕성해서 또 화도 많고 열도 많고 더위에 민감하고 또 반면에 느린 대사자들은 좀 추위 많이 타고 소화력 아무래도 약한 편이고 좀 변비 많고 여러모로 좀 그렇죠. 그런 것들가 있습니다. 체형은 어떤 것 같아요? 체형적으로는? 체형적으로는 저는 그게 빠른 대사 느린 대사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복부에 지방이 좀 많이 축적이 되는 편, 복부 비량이 좀 많고 하체 쪽으로 만약에 느린 팔다리는 좀 가는 편인 것 같아요. 팔다리 좀 가는 편. 느린 대사자인데 체중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아마 하체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고 빠른 대사자인데 체중 증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몸통, 가슴, 상체, 얼굴 제가 딱 그런 전형적인 그런 체형인데 뭐 느린 대사에 일찍 진입하면 체형이 섬세해지고 가늘가늘해지고 아마 이게 대표적인 예가 아마 전지현 씨 연예인으로 치면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정말 타고난 느린 대사. 느린 대사라서 저는 오히려 빠른 대사가
어떨 땐 또 나는 날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빠른 대사가 워낙에 빠르고 하니까 기초 대사량도 높고 그럼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빠른 대사자들이 살이 찌게 되면 다 다르잖아요. 그쵸. 느린 대사자는 날씬한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듯이. 근데 이제 빠른 대사자들이 성장기에 빠른 대사자들을 정말 잘 관리해줘야 되는 게 이게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 빠른 대사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키 성장이 더뎌지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생리불순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왜 좀 체력이 다부지게 되고 다부지고 약간 몸통이 커지고 사실 이게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체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저희 첫째 딸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새 키가 잘 크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영양 관리를 잘 해주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고 저는 이상적인 뭔가 연예인 몸매하면 약간 빠른 대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관리된 빠른 대사. 잘 관리된 빠른 대사. 그렇지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항상 길 가다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의 기질이나 체형이나 이런 걸 보면 빠른 대사겠다, 느린 대사겠다 그런 게 사실 그냥 마음속으로 그게 그렇죠. 느껴져요.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조금은 보이더라.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제 거 설명드리다가 그래서 좋아진 부분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성독촉을 배출하고 다시 이제 제가 여태껏 받아본 적 없는 대사 속도가 마이너스 20이라는 거는 제가 2018년부터 계속 쭉 했을 때 제일 좋을 때가 마이너스 30이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잘못하거나 막 무리하게 하거나 했을 때는 막 마이너스 100까지도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마이너스 20이라는 건 제가 한 7년 동안 모발 검사하고 처음 받아본 수치거든요. 뭐가 좋냐면은 일단 아이들에게 좀 짜증을 좀 덜 내요. 이게 사람이 몸과 마음에 뭔가 여유가 있으면 맞아요. 짜증을 좀 덜 내잖아요. 그게 확실히 조금의 그 뭐랄까 버티는 능력이 생겼다. 애들이 뭔가 나를 자극을 해도 약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좀 생긴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이 아까 대사 속도가 떨어진 그 시기에 더 대사 속도가 독성 금속은 빠져나가고 대사 속도가 더 떨어진 그 시기에 마침 건강검진을 했었어요. 근데 건강검진에 이제 인바디를 했는데 체지방이 역대급으로 체지방량이 적게 나왔어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독성을 보통 지방에 저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좀 독성이 뭔가 많이 축적되는 환경에 사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좀 살이 찌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제 얘기네요. 염증을 품고 있는 몸.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해독이 되고 오히려 간에 무리가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튼 그 정도는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좀 영양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 저는 사실 수면 개선하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영양은 18년부터 계속 챙겨왔던 건데 이렇게까지 좋아지진 않았는데 이제 수면 개선은 최근 1년, 2년간 수면에 제일 집중을 하고 나서 뭔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독성 금속도 해독이 되고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와진 것 같습니다. 이게 식단은 내가 마음 먹으면은 얼마든지 개선하고 운동도 내 의지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특히 잘 안 되는 게 진짜 수면인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자면 게으르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절대 아니고 이 뇌가 한번 깨끗해지면 청소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셔야지 장기적으로 보면 치매 예방도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의 뇌 척수액을 이제 씻어낸다라는 시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자는 시간 충분히 보통 7시간, 많게는 8시간 이렇게 좀 충분히 확보를 해주시고 특히 애들 너무 중요하죠. 저는 정말 아침에 늦잠 자는 거 굉장히 허용적이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아침에 안 일어나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일단 아침잠이라도 더 실컷 자게 그러면서 공복 시간도 길게 가지고 먹고 자라 이거 안 해요. 아니에요. 잘 것 같으면 먹지 말고 그냥 자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성장. 그러니까 뭔가 회복하지 못한 것들을 좀 회복시키는 게 이제 주말에 늦잠 자면은 그런 게 회복이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주의하실 점은 평소에 일찍 재워줍니다. 항상 10시 이전에 재워주잖아요. 그리고 좀 환경이 아무래도 완전 도시랑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그 빛공해라 그러죠. 바깥에 그 환경도 좀 훨씬 나으신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수면 시간 항상 10시 이전에 더 일찍 재우셨던 것 같은데 9시 최근에는 10시 그전에는 9시가 딱 커트라인이었는데 요새는 애들이 좀 크다 보니까 10시 근데 애들이 이렇게 늦게 자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막내의 잠도 늦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언니들이 크다 보니까 늦게 자니까 그게 약간 뭐였죠? 포로우즈였나? 포로로 나왔어요. 맨 처음 그 막내가 그 모발 검사 맨 처음 했을 때 포로우즈로 나와가지고 모든 미네랄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 그때부터 제가 수면 엄청 챙기고 일찍 재우기 시작하고 영양 개선해가지고 지금은 정상치에 들어왔죠. 막내가 나이 터울이 많이 나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봐요. 단식에도 너무 빨리 못 쓰게 되고 잠도 늦게 자게 되고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도 힘들고요. 저도 진짜. 맞아요. 음. 참 수면 챙기는 게 쉬운 건 맞아요, 아닌데 제가 챙겨보기 시작하니까 진짜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식단만큼의 핵심. 애들 잘 때 같이 주무셔라. 애들 재워놓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무셔라. 그게 남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하고 싶으신 얘기 다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요거는 제가 다음에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카페에 그 후기를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3일 이틀 남았네요. 이제 연휴 지나고 6월 9일부터 9일부터 6월 15일까지 네. 7일간 일주일간 진행이 되니까 많은 참여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해석하고 결과 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건색 모바일 미네랄 검사. 네. 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갈 길 갈게요. 알겠습니다.